안녕하세요. 전 세계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복된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또 700만 우리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를 현대 난치병, 특별히 그 암과의 전쟁이 가장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이 심각한 암으로부터 우리가 일단은 예방을 해야겠고, 또 나아가서는 뭐 행여나 암이 침범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이렇게 암의 극복 요령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거나 또는 뭐 한의사에 대한 특별한 구분은 없었는데, 아픈 사람들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항상 좀 아프신 편이었고, 저를 좀 늦게 낳으시면서 늘 자리에 좀 누워 계시는 모습, 늘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좀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지만 예수님 믿고 제가 신앙 일지를 썼는데, 신앙 일지 속에 아마 한 30세쯤 쓴 것 같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 것일까 해서 제가 한 5년 단위로 30년, 그러니까 30세 한 60세, 65세까지를 5년 단위로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본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나이 60세에 다시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 게 30세에 제가 썼던 그 일지 가운데 5년 단위로 해서 만 60세 때 해놓고 사역에서 은퇴 퀘션 마크, 그 다음에는 한의 공부 퀘션 마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정말 한 30년 전 일이지만 마음속에는 한의에 대한 소원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늦게지만 한의를 시작하게 됐고, 한 5년 만에 제가 한의사가 또 됐습니다. 한의 공부하면서도 참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질병과 또 질병의 극복을 위한 그런 관심을 갖고 좀 리서치도 해보고 이런저런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암이라는 그런 질병, 현대의학으로도 지금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리해보고, 또 저는 자연치료, 또 통합적인 치료 방법으로 좀 더 나은 암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암에 대한 통계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한국에 2020년 12월 말 현재 200여만 명이 암 환자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2020년 신규 확진자가 24만 명, 남자가 12만 6천, 여자가 11만 7천.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전 국민이 예상 수명 속에 암에 걸릴 확률이 36% 이상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서너 명이 암에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황금기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암으로 세상을 떠날 확률이 한 36% 정도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미국 암학회 보고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전 세계 신규 암 확진자가 1,800만 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 약 950만 명. 그리고 2020년 현재, 작년 12월 현재 미국 신규 암 1,800만 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 1,000만 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아직 통계가 다 안 잡힌 상태에서 그런데 다소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만큼 이 한 해에 암으로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암의 종류별 사망 숫자를 보면 폐암이 176만으로 가장 많고 장암, 위암, 간암 순으로 86만, 78만, 그리고 다섯째 많은 사망 숫자가 63만으로 여성들의 유방암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년 후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2040년쯤에는 신규 암 확진자가 한 해에 2,750만, 그리고 예상되는 사망자 수는 1,630만. 그러니까 정말 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 암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홍역을 한 1년 만에 전 지구상에 거의 1억 가까운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러나 이제 사망자 수는 그래도 한 250만 정도 되는데 비하면 이건 거의 1,000만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냥 쓰나미처럼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해마다 약 1,000만 명이 암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다. 그러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우리의 어떤 인류의 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제가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보고 참관 그 종합 그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가 환경 오염입니다. 황사, 우리나라 특별히 중금속이 함께 섞여서 날아왔어요. 호흡을 통해서 이 중금속 오염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또 농약, 그 외에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있는 샴푸나 또는 클로록스 같은 그런 세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까이, 날마다 샴푸하고 또 날마다 식사 후에는 우리가 세정제를 쓰는데, 세제 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에 이 암의 바람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쉽게 먹는 인스턴트 푸드 속에 들어가는 가공육들, 또 햄, 베이컨, 소시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 발암 물질의 요인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불고기 같은 걸 너무 많이 태우거나 거기에서 가스가 나온 가운데 먹게 되면 태운 고기가 대장암의 약 20% 이상을 이렇게 형성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절인 음식들, 너무 젓갈류나 이런 것들도 즐겨 먹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암 요인이, 발암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 그 외에도 유전적인 원인이 좀 큰 편인데, 그렇더라도 식생활 습관과 또 우리 자신의 몸의 면역 기능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컨디션이 좋고 면역력이 높으면 어떤 독감 바이러스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맥을 못 추고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모든 면에서 이제 적신호가 우리 몸에 켜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미국의 방만한 성생활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유분방한 그런 성문화 때문에 성접촉을 인한 HPV, 휴먼 파피오마 바이러스, 유두종 성병이 이 암 그 발병인자를 퍼뜨리고 그렇게 또 여러 종류의 암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만 해서 현재 약 7,900만 명이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이게 그것뿐 아니라 위, 장암, 만성 C형 간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래 두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55세 이후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반이하로 떨어지거나 또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암 세포에게 결국 노출되었을 때 결국 우리가 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우리 몸속에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모든 암 환자의 77% 이상이 만 55세 이상 중년기 그리고 또 노년기에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우리 노년층은 특별히 암에 취약한 계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화의 위기 속에는 이 난치병과 또 골다공증의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칼슘이 부족할 때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데 칼슘 부족하면 쉽게 뼈가 재생되거나 또는 단단하지 못해서 부러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근육의 수축에 칼슘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의 질병들을 이제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그것을 이제 칼슘이 부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질병, 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 그 외에도 혈관의 질병들, 여러 가지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는 거죠. 저희 또래 분들 가운데도 나이 65세, 6세, 67세 이런 분들이 그냥 약하지만 스트로크를 경험하고 며칠씩 병원에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칼슘 이온이 또 중요한 것은 DNA를 복제해서 DNA가 자연스럽게 이 수명이 있는데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세포는 모든 세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세포에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가장 오래 생명을 유지하는 세포가 사실은 혈액세포로서 120일, 적혈구 120일이고 대부분의 세포는 짧게는 피부에 있는 것들은 2, 3일, 3, 4일 만에 새롭게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면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일에도 이 칼슘 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칼슘 이온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DNA 이상이 올 수 있고 암 세포가 발생하는데 그걸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칼슘을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칼슘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칼슘이 잘 흡수되면 좋은데 이 칼슘이 대부분 흡수가 안 되는 채 배출이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마그네슘과 적절하게 함께 섭취할 때 칼슘이 잘 섭취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몸속에 칼슘과 마그네슘 양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은 마그칼슘,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간 칼슘도 또는 칼슘 드시면서 마그네슘 들어간 그런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좀 섭취해 주는 게 필요하죠. 2030년경에 암의 그 확률에 대해서는 2명 내지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암이 감기처럼 흔한 질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대기오염과 우리 환경오염이 우리 몸을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스크를 상비해서 써야지 바이러스를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항암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으면 한순간 위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위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환경적인 요인이 만만치 않다. 공기와 수질오염, 특별히 이제 차량에서 나오는 벤젠 가스가 이 발암물질이고, 또 우리가 마시는 물, 수돗물이 녹슨 수도관을 통해서 올 때 역시 발암물질에 우려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수기를 쓰든지 해야 되겠고, 그 외에도 의복, 세제, 샴푸, 집 안팎의 성면, 페인트의 독성물질, 청소용품에서 특별히 클로록스, 살균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우리의 살아있는 세포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그 화장실 청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 청소, 특히 클로록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마스크를 항상 끼고 최대한 짧은 시간 한 다음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 몸 안에 이 클로록스 영향이 덜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람, 나도 모르게 주부들이 암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항생제 남용의 문제. 항생제는 안티바이오틱스에서 우리 몸에 좋은 균도 있는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마이크로브라는 또 장내 좋은 세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독한 항생제를 일주일만 먹으면요 거의 2년 동안 면역력이 바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감기 걸려서 항생제 먹죠. 항생제 먹은 게 우리 몸속에 있는 좋은 세균을, 장내 좋은 세균을 다 죽이니까 2년 동안 영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도 아니면은 요플레나 요크루트를 늘 드시는 게 우리 장내 세균을 보충해주고 도와주니 그걸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회복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먹는 고기 속에 동물이 먹은 항생제를 우리도 모르게 또 섭취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축적이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생제에 지금 면역력도 약해지고 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 외에도 이런 항생제가 사실은 세균을 죽이기 위한 것인데 우리 몸의 정상세포까지 안 좋게 하고 또 항암 치료 같은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와 이런 것까지를 다 죽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몸 자체의 신진대사도 떨어지면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사실은 우리 몸 전체 기능이 활성화돼가지고 면역력이 한 40-50% 올라갈, 30-40% 올라갈 수가 있는데 1도로 떨어지면 반대로 또 면역력이 12%가 떨어져요. 그래서 신진대사 기능이 12%고 면역력은 30%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을 또 조심해야 되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 너무 이렇게 다 몸을 노출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정말 건강해야 될 시기에 사실은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결혼해서 아이도 갖고 싶고 한데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그게 저체온증인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아랫배 쪽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제 임신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관계적인 요인이 큰데요. 이혼이나 별거, 자녀의 가출 문제나 또 혼외 임신, 예기치 않은 임신, 배우자나 가족의 사별 이런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의 몸 전체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에서 불안정한 해고를 당하거나 퇴직이나
원치 않는 그런 퇴직을 강요당했다. 뭐 강퇴라 그럽니까? 또 은퇴한 후에 뭐 수입이 없는데 지출은 또 여전하고 할 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말 100세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특별히 황금기 선교사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아졌어요. 그 가운데는 이 앞으로 우리가 남은 몇십 년을 어떻게 건강하게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지, 이 재정적인 어떤 자원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해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한의원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한의사가 되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이제 말씀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제 배운 것과 종합해서 좋은 약을 만들어서 저희 가족들에게 먹게도 하지만 또 나아가서 가족 아닌 사람들에게는 또 적절한 가격에 또 이제 보급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그 엑스트라 수입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너무 일이 많아서 늘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움을, 특별히 암의 위협에 우리가 노출됐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없게 되죠. 이제 제가 책 한 권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미국 의사예요. 타이 볼링거라는 분인데 The Truth About Cancer, 암에 대한 진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제효영 씨가 번역을 했는데, 의료기가 숨기고 있는 암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모든 것 해서 책을 토트 출판사에서 했는데요. 미국 의학계를 초긴장 속으로 몰아넣은 암의 발생과 치료, 예방에 관한 메모드급 진실의 폭로입니다. 유튜브에서 800만 회 이상을 조회했고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다양한 암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건강 부분에서 출판 판매 1위,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2016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겠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봅니다.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만은 암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암이 비만과 함께 시작한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배꼽 아래쪽에 만약에 이게 둘레가 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비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비만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책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 저희는 한방의 도움도 받았는데요. 한방 이전에 건강보조식품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별로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제 집사람이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뱃살이 쫙 빠지는 그런 한번 체험을 했었습니다. 제일 좋기는 금식입니다. 1년에 한두 차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 2, 3일 금식을 하면서 적절하게 잘 보호식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비만의 요소들 많이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도 상담인 전화나 또 이메일로도 상담해 주시면 좋은 방법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알코올은 암과 상관이 없다? 아니랍니다. 이 술이 아세틸 알데하이드라는 게 아스파거스 리버 캔서, 특별히 이제 간 암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담배, 토베코는 암과 별로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모든 담배의 그 요소들이요, 모든 종류의 암을 다 발생시킨다. 특별히 폐암 그리고 췌장암을 발생시키는 중요 원인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은 무슨 암과 상관이 있겠는가? 저도 좀 찔리는데요. 거의 뭐 운동할 여유가 없다는 그런 핑계로 운동을 잘 못하는데 아니랍니다. 이 혈액순환에 혈액순환을 적절하게 해주는데 적어도 하루 15분 정도, 그러니까 많이 걸어만 다니는 사람은 운동 특별히 필요가 없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차만 타고 다니고 특별히 미국 생활은 그런 부분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15분, 30분 산책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혈액순환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저도 저희 집사람도 할 수 있으면 이제 저녁 식사 후에는 이렇게 산책을 한 15분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산책을 한 날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소화에 대한 답답함이나 덜한데, 그 저녁 운동을 산책을 못한 날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반드시 느낌이 와요.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답답해. 그만큼 소화도 잘 안 됐고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여튼 이제는 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루 15분 이상은 걷기라도 하셔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혈액순환 장애로 염증이나 암세포를 저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이고 1년 이상 쌓이면 암세포가 드디어 이겨서 암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암세포가 1cm 미만일 때는 잡아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헬리코박터, 그거는 위 속에 있는 하나의 박테리아인데 이게 무슨 암과 상관이 있을까? 위 속에는 사실 아주 강한 그 산도 1인 위액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액 속에 살아남는 놈이 헬리코박터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위내시경을 한 결과 헬리코박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을 먹고 했더니 그 다음 해인가 다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헬리코박터 검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암 요소를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뭐 위내시경뿐 아니라 장내시경도 60세 넘으면 반드시 1년에 2년에 한 번씩 해서 안전하게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장내시경 했을 때 작은 그 돌기들이 한 4개를 발견했고 제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암으로 대장암이나 발전하기 쉬운 요소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암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우리 몸의 각 부위에 기생할 수가 있는데, 이 암의 종류가요, 뭐 200종류 이상 지금 그렇게 발견되고 있는데 너무나 참 의학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각종 암이나 위궤양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부신피질 호르몬이 방출되어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호르몬과 여러 가지 전달 물질이 적절하게 배출되고 적절하게 이렇게 반응하면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암세포가 발생했더라도 바로바로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방어 체계랄까, 그 시스템의 신호 체계가 무너지면, 왜냐하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적절하게 방어를 못하니까 이제 바이러스에도 노출되고 약해지고 지게 되고 또 암에도 이제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인 콜티졸은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지방 조직인 지방산을 혈액 안으로 빠르게 분비시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시키는데, 그 결과
혈당을 높이고 그러면서 면역 시스템은 저하시키고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가 쉽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뼈의 생성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별히 장기 가운데 간의 부담을 주므로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고 또 간이 컨트롤해야 되는 분노, 화를 내는 것을 컨트롤하는 게 어렵고 조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제가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에서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죠. 또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하루에 4, 5천 개까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 우리가 잡아먹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자체 면역력으로 암세포를 퇴치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암세포가 커지기 시작하여 약 15개 이상 모이게 되면 약 1cm 크기가 되어서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 1cc 속에는 백혈구 450만에서 1100만 개까지 또 각 백혈구 하나 속에는 1억 개의 항암세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면역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강력한 말하자면 항암, 항바이러스 신체 체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준비된 그 역할들을 제 기능들을 못하니까 이제 결국은 바이러스에도 지고 암에도 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혈액 속의 면역세포 수가 정상인이면 1800만 개라고 할 때 암 환자는 반이 안 되는 반이면 900만 개가 되는데 700만 개 또 그 이하로 떨어져서 계속 암에게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속의 암들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암이 자라고 나중에 이제 발견됐을 때 아차 암이 이렇게 커졌구나 늦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현재까지 의학계의 표준 암 치료법은 가장 급하게 할 수 있는 건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요법, 엑스레이나 레이저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암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뭐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 쓰게 되는 그 방법인데 많은 경우에 암 전문의 의사들이 하는 말이 한 90%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암 진단을 받는다면 절대로 키모테라피는 안 받겠다. 화학요법 그만큼 힘든 걸 이제 옆에서 보기도 했고 그만큼 사이드 이펙트가 큰 거예요. 제 모교의 선배 한 분이 거의 뭐 천재적인 그런 분이었는데 수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늦게 70대 후반이긴 했지만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이가 이제 78세 이렇게 되셨는데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신 거예요. 바로 수술하시고 키모테라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고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분이 한두 달 후에 이 암 치료받고 키모테라피 받은 가운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문병을 가고 좀 이렇게 위로차 방문을 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거의 2달 만에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를까 한 달 만에, 석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암 진단을 받고 또 암 가지고도 이제까지 건강히 사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셨으면 한 10년은 더 사실 수 있는 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암 발견하고 바로
그냥 강한 치료를 받기지 하니까 온 가족들이 충격을 받으신 거죠. 특별히 그 사모님이 많이 몸이 약하신 분이었는데 그 선배님이 그 사모님을 케어해 주시던 분이 병원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사모님이 충격 가운데 그냥 정말 힘들게 되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뭐 사적인 이야기라 대상 못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분, 또 다른 의학 박사이면서 베스트셀러 힐링 코드 건강의 비밀의 저자인 벤 존슨이라는 분, 자연요법 의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현대적인 그런 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대신에 다양한 대처요법을 오히려 추천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는 자가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식이요법과 함께 물리적인 방법으로 마사지와 요가와 운동 방법으로 오히려 암과 싸우는 것이 훨씬 보다 건강하고 또 나름 품위 있는 그런 여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것도 있죠. 나이가 젊어서 또 이것은 뭐 암 초기 중기 정도여서 바로 제거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러면은 그게 또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도 위암 진단을 받고 아주 참 우리가 충격을 받고 했었는데 위암 수술을 끝내고 지금 한 거의 6, 7년 살고 계세요. 위절제까지 하셨는데 그냥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 대신 그 장이 위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인공적인 위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그렇게 수술 후에 잘 이렇게 지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면역 치료요법이 또 있는데요. 면역 세포를 배양해서 환자에게 투입해서 암세포를 극복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네. 현재까지 그 말씀을 드렸고, 암세포를 물리치는 자연 면역력과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 이뮤 시스템, 면역 체계는 입안의 침, 또 혈액 속의 백혈구, 그리고 임파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로운 미생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 퇴치하거나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우리 몸 안에 자체적인 몸 안에 의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연 치유력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또 신진대사가 중요한데요. 메타볼리즘, 생물의 모든 세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화학 반응을 말하는데 그 속에는 거기에는 효소가 중요한 촉매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통해서 이 생명체의 그 새로운 것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낡은 것은 사라져 없어지도록 배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신진대사인데 세포의 성장, 번식과 또 유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진대사의 활동이 이제 여성은 폐경기 전후로, 남성은 55세 전후로 해서 저하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노화가 점점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요, 물과 음식, 적절한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7가지 방법을, 특별히 운동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첫째, 물을 충분히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마시라. 두 번째, 음식을 조금씩 자주 그리고 오래 씹어 먹을 것. 세 번째, 커피나 녹차를 적절히 마실 것. 네 번째는 매운 음식도 가끔 먹을 것.
고추나 마늘, 양파. 5번째, 섬유질 많은 음식을 먹을 것. 고구마나 미역, 변비를 예방해 준다 그러죠. 6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며 자주 웃을 것. 바보처럼 좀 웃고 삽시다. 그러면은 그만큼 면역력이 높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되 유기농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좀 신경을 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비만 체형일 경우 적절한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발견된 체중 조절 호르몬이 있는데 렙틴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날씬한 기계. 이 렙틴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지방 연소 대사가 원활해서 좀 과식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전혀 체중이 증가되지 않는 반면 렙틴 활동이 이제 저해가 있으면 렙틴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 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별로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괜히 몸무게가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허약한 사람은 가끔씩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높은 칼로리 음식,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피자 등을 좀 먹어두는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몸의 체세포가 생존 보존의 기제로서 간의 글루코겐을 저장하려는 대신 렙틴 호르몬을 방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아직 체중도 많이 나가지 않는데 렙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방출돼 가지고 살이 자꾸 빠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는 걸 통해 몸이 일종의 렙틴 저항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렙틴 호르몬이 충분히 방출하게 만드는 효과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게 하시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비방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여기서 다 못 다루겠습니다. 그 외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암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몸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 암세포는 스스로 수십억 개로 복제될 때까지, 그 기간은 한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데 일반적인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의사가 또한 치료 후에 암 환자에게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찾아내지 못했을 뿐, 암세포가 어딘가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암세포들은 사람의 수명기간 동안 6배에서 10배까지 증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면역체계가 충분히 강할 때 암세포는 파괴되며 종식되거나 또 종양은 억제된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 복합적인 영양결핍을 보인다. 그리고 복합적인 영양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조식품 또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면역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항암주사요법은 성장하는 암세포를 독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골수, 위장, 뇌관 등 급속히 성장하는 건강한 세포 역시 파괴한다. 뿐 아니라 간, 콩팥, 심장, 폐 등과 같은 기관까지도 손상을 야기한다.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 주요 처치는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는 하나 악성 종양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한다. 화학요법, 방사선치료요법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동안 건강한 세포 역시 태우고 흉터를 내고 손상을 입힌다. 이런 요법은 또한 암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 인체가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 요법으로 너무 많은 독한 부담을 가지면 사람의 면역체계가 굴복하거나 파괴되고 만다. 그래서 감염된 다른 합병증에 의해서 사망할 수가 있다. 이제 사이드 이펙트인 거죠. 또 화학적 요법, 방사선은 암세포를 돌연변이시킬 수 있고 저항력을 약화시켜 암세포를 파괴하기 어렵게 만든다. 수술 역시 암세포를 다른 곳으로 전이시킬 수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암세포와의 싸우는 방법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하는 것이다. 그럼 암세포를 키우는 잘못된 음식은
설탕이요, 식용 흰 소금이요, 우유요, 그 다음에 육식 생활이요, 그 다음에 소화하지 못한 육류, 부패한 소화가 안 된 그런 고기, 그 다음에 암세포를 억제하는 음식, 신선한 야채, 견과류, 과일. 그래서 하루에 2-3번 야채를 할 수 있으면 유기농으로 그 농약 없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녹차가 좋다고 합니다. 커피나 홍차는 너무 카페인이 많아 조심해야 되고요. 약한 알칼리성 물을 마시는 것이 또한 암세포, 산성을 좋아하는 암세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어서 좋고요. 몇몇 보조식품들, 특별히 트랜스포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력을 4-5배 높여주는 그런 물질인데, 암 환우들은 그런 건강보조식품들을 반드시 챙겨 드셔야 좋겠고요. 그 외에도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양배추, 강황, 양송이버섯, 생강 이런 게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산물, 연어, 지방산 오메가3, 미역, 알긴산, 흑고에단 원료, 아연,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그랬죠.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매일 해주고 심호흡을 하라. 유산소 운동은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든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우리 몸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점점 산성화되고 면역력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심호흡을 하면서 용서를 선포할 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몸에 항상성이 회복되고 면역력도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활동적이고 남을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암과 싸우는 사람에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다. 삶의 동기를 부여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